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주말 멋지게 장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말 동안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존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은퇴 준비를 하자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50대 넘어서 갑자기 이제 신체적인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시간 정도 녹화가 진행되는데 예전에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컸는데요. 이제는 신체적으로 좀 힘든 게 좀 커다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50대부터 조금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할 때도 목이 아파서 좀 고생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트리트먼트를 좀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피지오테라피스트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방송할 때 좀 서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서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들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시도해보고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좀 서서 방송을 하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방송 준비도 하고 미준 올인원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만이라도 방송 녹화하는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서서 한번 일을 해볼까 합니다. 이러다가 또 힘들면 다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S&P 500 맵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지난주에도 녹색이 빨간색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죠. 따라서 지난주 미국 증시가 모처럼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주간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줍줍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는요,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추세가 나쁜 종목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금을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시장의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미국 증시는 떨어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두 다 현금화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테크 기업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증시가 플러스를 보이는 굉장히 급등 추세를 보이는 건강한 한 주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15.14%로 시장을 이끌어냈고요. 구글이 플러스 11.54 그리고 테슬라가 플러스 14.4%로 이 3총사가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S&P 500의 일주일간의 현황을 보시면요. 플러스 2.26%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3.45% 그리고 러셀 2000은 플러스 2.50%였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미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준 방송이 좀 메가테크 기업들 위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클릭 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평가했을 때 지금 증시를 이끄는 것은 메가테크 기업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둔화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채권 금리도 그렇고요. 따라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믿을 만한 것은 메가테크 기업들 뿐이다. 이러한 전략을 좀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언제쯤 떨어질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은 꼭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미국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은요. 아직까지 완전히 그 공포감을 떨쳐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42에 머물러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주일 전에 비하면 조금 향상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나스닥 기준으로 3.5% 가까이 급등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공포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일단 3월 달에 PCE 발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죠. FOMC가 가장 선호하는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3월 달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PCE, 우리가 보통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MOM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고요. 0.3%가 보고가 됐고요. 전망치는 0.3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코어가 붙잖아요. 이걸 우리가 근원이라고 부르죠. 근원 PC라는 것은 변동성이 커다란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역시 0.3% 올라갔습니다. 전망치 역시 0.3이었고요.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과 비교하는 건데요. 12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PCE 같은 경우는 2.7% 증가했고요. 코어 PCE는 2.8%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망치는 각각 2.6 그리고 2.7이었거든요. 따라서 헤드라인 PCE도 그렇고 근원 PCE도 그렇고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오히려 가속화됐다. 따라서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리얼 컨슈머 스펜딩이 나와 있는데요. 리얼이 붙으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을 가지고 조정해 봤을 때 컨슈머 스펜딩 즉 소비자들의 지출은 아직까지 지난달 대비 0.5%나 올라갔습니다. 전망치는 0.3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비자 지출은 강력하다. 경제가 그래도 둔화되는 모습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PCE 발표 내용이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강력하다.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된 거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4월 미국 소비자 심리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고 개인 재정과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금요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미시간 대학교의 4월 최종 수치는요. 3월 달에 79.4에서 이번 달 77.2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룸버그 설문조사의 중간 추정치는요. 예비 수치인 77.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전망은 77.9였는데 77.2로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요. 소비자들이 지금 내년에 물가가 연간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자, 이 수치는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전달에는 2.9였습니다. 따라서 한 달 만에 2.9에서 3.2%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장기적인 전망을 보시면요.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물가가 3%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역시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 가지 모두 우리의 마음에 들진 않는 거죠. 첫 번째로 PC 그리고 근원 PC 같은 경우는요. 전달 대비해서는 0.3%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한 수치가 0.1%포인트 기대치를 넘어섰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조금씩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컨비네이션이 발견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증시가 신나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완벽한 컨비네이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미국의 경제 수치는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인플레이션은 잘 잡히지 않고 또한 미국 경제는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는요. 아직까지 공포감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를 둘러싼 거시적 상황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보여줬던 미국 경기는 조금씩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잡힐 듯 잡힐 듯 인플레이션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불안감이 엄습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미국 증시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너무나 많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남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카탈리스트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또다시 급등 추세 혹은 급락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해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월 29일 날은요.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NXP 반도체, 온세미컨덕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BYD의 어닝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온세미컨덕터, NXP, 그리고 BYD의 이 어닝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 1년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미국 증시 투자에서 얻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수익률의 극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투자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조만간 다른 키워드로 갈아타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것은요, 역시 전기자동차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전기자동차의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된다는 거죠. NXP도 그렇고요.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BYD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초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동차 섹터가 그렇게 좋은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경영진이 제시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화요일인데요. 4월 30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닝 결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마존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마지막으로 AMD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닝 결과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옵션 거래 내역에 따르면 화요일 어닝 보고서 발표 이후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레모네이드의 주가가 두 자릿수 변동성을 보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어닝 결과에 따라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요. 10% 이상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 이상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몇 주 전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예비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힌트를 주지 않았던 이유가 이번에 어닝 결과가 너무 좋아서인지 아니면 굉장히 초라한 어닝 결과가 준비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5월 1일입니다. 5월 1일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일단 어닝 결과 발표를 보시면 펄솔라가 어닝을 발표하고요. 퀄컴도 어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달 첫 번째 날에는요. 중국의 전기차 삽인방이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니오, 리오토, 그리고 샤오펑이 월별 배송량을 업데이트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FOMC에서 금리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시 반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에 성명서에서는요, 물론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자회견인데요. 이 기자회견에 등장한 파월 의장이 엄청나게 호기시한 모습을 보여줄런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런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요일로 갑니다. 5월 2일인데요. 5월 2일 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닝 결과는요. 일단 애플이 있고 두 번째로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현재 옵션 거래 현황에 따르면요. 펠로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보고서 발표 이후에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하거나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오후 5시에는 애플이 어닝 컨퍼런스 콜을 개최하는데요. 이번에 어닝 실적은 굉장히 초라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애플의 경영진이 AI 관련해서 어떠한 업데이트를 해주는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5월 3일이죠. 5월 3일은 5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아침 8시 반에 노동통계국이 4월 달에 대한 고용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만약에 경제가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은요, 미국 경제가 4월 한 달 동안 21만 개의 비농업 일자리를 추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업률은 3.8%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러한 전망치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수치가 발표될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뉴스는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됐거든요. 제가 23시간 전에 미준 멤버분들께 일론 머스크가 베이징을 깜짝 방문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추측성 기사 하나를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시간 전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중국 깜짝 방문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이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두 번째로 커다란 시장 중국을 깜짝 방문하면서 테슬라가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를 오랫동안 방해해온 주요 규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향후에 유리한 결과를 위한 길을 열었다라고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CEO 머스크는 일요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서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출시 그리고 두 번째로 주행 데이터의 해외 전송 허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출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중국에서의 주행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두 명의 다른 소식등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중국의 공공도로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중국 기술 대기업인 바이두의 매핑 라이센스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FSD가 중국에 도입되기 위한 핵심 단계다. 따라서 FSD가 중국에 도입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핑의 라이센스인데 이번에 이게 계약이 체결됐고요. 그 상대는 바이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중국의 최고 자동차 협회는요. 일요일 날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가 중국의 데이터 보안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데이터 보안과 규정 준수는요. 4년 전 가장 자율적인 버전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테슬라가 고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시장인 중국에서 아직까지 FSD를 제공하지 않은 주요 이유였다고 합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2021년부터 테슬라가요. 중국 차량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상하이에 저장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테슬라는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뒤에는 도조라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이 도조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여기에서 이제 학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머스크는요,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알고리즘을 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관계자가 이번에 밝혔습니다. 웨드부시 주식 애널리스트들은요, 머스크의 깜짝 방문을 테슬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 은퇴한 신문 평론가 후시진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중국의 데이터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외국계 자동차 제조업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 전역의 정부기관 그리고 국유 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따라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볼 수가 있겠죠. 머스크는 지난주 어닝콜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가 현재의 전기차 플랫폼 그리고 생산 라인을 사용해서 더 저렴한 새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을 아직까지는 개발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너무나 전기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관리를 하면서도 새로운 모델은 출시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호재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새로운 로보택시를 제공할 것이다. 거기에 이번 달 X에서는요,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진전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나오는데요. 머스크가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알고리즘 훈련의 가속화와 관련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요, 이번 달 X에서 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조만간 중국고에게 FSD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뿐만이 아니다. 중국으로 날아가서 정말로 완전 자율주행을 중국에서 구축하기 위한 행동에 옮기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움직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8월 8일 날 발표되는 로보택시에 관련해서도요, 좋은 뉴스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뭔가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의 주식 모멘텀인데요. 4월 29일 현재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됩니다. 전체 26가지의 모멘텀 관련된 지수 중에 6가지만 매도를 외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0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테슬라 주식은 모멘텀이 많이 향상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일, 20일, 30일 이평선까지 모두 제쳐진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일 이평선을 깰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174에서 175 사이에 이 50일 이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170 이하에 있는데요. 과연 175선을 넘어설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팔란티어에 대한 업데이트고요. 팔란티어의 주식은 AI 모멘텀으로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하나의 퀘스천 마크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는요, 금요일에 이전에는 베어였던 애널리스트가 소프트웨어 회사의 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한 후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모네스 크리스피 하트, 줄여서 MCH라고 부르는 주식기관이고요. 자, 이 기관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화이트가 나오는데요. 브라이언 화이트의 성적표부터 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8,802명 중에 40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따라서 상위 한 0.5%에 속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죠. 석세스 레이트는 66%나 됩니다. 따라서 10개 정도의 주식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7개는 맞아떨어지는 굉장한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에버리지 리턴, 지난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21.1% 개별 종목을 추천할 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지 잠깐 보시죠. 메타가 바이를 받고 있고요. 애플도 바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바이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커버하는 종목은 다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요, 메타,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세 종목에 집중해라. 이것이 지금 브라이언 화이트의 투자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유능한 브라이언 화이트의 의견에 따르면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팔란티어의 주식을 원래는 매도를 주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베어였는데 이번에 그나마 중립으로 한 단계 올려줬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화이트의 이번 업그레이드는요, 올해 들어서만 팔란티어의 주가가 32%,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은 무려 192%나 상승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들은요, 회사의 AI 이니셔티브,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미 육군과의 군사 계약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투자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논리는요,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AIP입니다. AI 플랫폼이 도입된 이후에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신규 계약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미 육군과의 군사 계약이다. 원래도 팔란티어는요, 미 육군과 많은 계약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원래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하는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요, 실제로 군사 계약에서 이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따라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거든요. 지정학적인 긴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팔란티어의 주가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기에 팔란티어는 장기적인 AI 트렌드에서 이익을 얻고 있고 변동성이 커다란 지정학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미스터 화이트가 리서치 노트에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널리스트는 왜 매수 등급을 주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AI 트렌드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변동성이 극심한 지정학적인 위기에서 오히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수 의견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화이트가 보기에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죠. 자, 일단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을 체크를 해보시면요, 퀀투 레이팅이 5점 만점에 3.48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의견이죠. 자, 그런데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현재 대부분이 A를 받고 있죠. 성장률은 A,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은 A-, 그리고 모멘텀은 A+고요. 마지막으로 어닝에 대한 전망치도 A-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밸류에이션이 F에 머물러 있죠. 자, 그리고 이 퀀투 스코어는요, 한 가지라도 F를 받으면 절대 매수 의견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모멘텀이 퀀투 스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홀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가장 먼저 PE 레이쇼를 보시면요, 포워드로 154.5를 찍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팔란티어가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무려 154배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팔란티어의 성장률이 155%를 넘는다, 이렇게 되면 PEG가 굉장히 낮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G 레이쇼는 1.54입니다. 따라서 성장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너무 높은 상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물론 1.54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PEG는 아닙니다. 2.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정 주식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향후에 가장 좋은 상승률이 기대된다, 이런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팔란티어를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모멘텀 지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2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15가지는 바이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모멘텀은 너무나 훌륭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10%, 20% 달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세 종목은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구글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요, 한 주 만에 주가가 무려 15% 이상 또다시 급등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 추세가 좋은 이유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금요일 주가가 또다시 급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요, 금요일 거래에서 6.18%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877.35달러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 주가는요, 목요일에 이미 3.7% 상승 마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 동안 지금 10% 정도 올라가는 엄청난 추세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 이유에 써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목요일 어닝 보고서에서요,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두 명의 CEO는 애널리스트와의 어닝콜에서 엔비디아 칩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거든요. 자, 실제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요, 우리는 엔비디아, AMD의 최신 제품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실리콘을 포함해서 가장 다양한 AI 가속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순달 피차이 알파벳 CEO는 우리는 업계를 선도하는 엔비디아 GPU, 그리고 우리가 만든 TPU, 텐서 처리 장치라고 부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CEO 모두 엔비디아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두 회사의 발표에는요, 엔비디아 하드웨어에 대한 신규 주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자본 지출 계획은 칩 제조업체의 좋은 징조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번 분기에 자본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더욱이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1분기 자본 지출이 120억 달러였다. 그리고 컨센서스 예상치가 99억 달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2024년에도 매분기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엄청난 지출이 지금 AI, 즉 반도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윌리엄 블레어의 애널리스트 제이슨 에더가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요, AI 부분에서 포춘 500대 기업의 65% 이상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영진에 따르면 수요가 공급을 소폭 앞지르면서 AI 공급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다. 따라서 없어서 못하는 기업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거죠. 원래는 엔비디아만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어서 AI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와 같은 공급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어서 못 판다면요,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야겠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GPU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지난주에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어닝 발표가 3개 있었죠. 첫 번째는 메타, 두 번째 구글,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세 기업이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AI 쪽에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자본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요, 결국 엔비디아의 수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오는데요.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오늘 월요일 날 어닝을 발표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리서치 기관인 벤치마크는요, 최근에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비트코인의 최대 기업 보유자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만약에 새로운 회계 기준을 채택하게 되면 이 기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마이클 세일러가 설립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2020년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한 이래 금융회계기준위원회, 줄여서 FASB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만든 규정인 ASC 350로 인해서 누적 손상 손실이 22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요, 암호화폐를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소유권이 거의 바뀌지 않은 무형 자산으로 취급하게 되고요. 따라서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과거에 지불한 가격으로 기록하고 매 분기마다 보유 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닝 보고 기간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요, 보유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얘기는요, 어닝에서 마이너스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순이익이 줄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가치를 상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도 그렇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은 만약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닝에 손상을 받는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요,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커다란 뉴스가 있는데요. 작년에 금융회계기준위원회는요, 기업이 즉시 손익을 기록할 수 있고 또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회계 규칙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요, 2025년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만약에 기업들이 원하면요,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팔머의 의견에 따르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 만약에 조기에 도입하게 되면요, 2024년 올해 이익 잉여금 잔액이 무려 31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올해 순이익이 31억 달러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4월 29일 월요일 날 장 마감 후 20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이 회사가 주당 손실 0.13달러를 이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분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5.62달러였고요. 전년도의 주당 순이익은 30.59였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전에는 5.62달러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0.13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이러한 규정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팔머는요, 공정가치 회계 규칙의 조기 도입을 선택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분기에 주당 300달러 이상의 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대신 플러스 300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만약에 공정가치 회계 규칙을 도입하게 되면요,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에 새로운 회계 규칙을 조기에 도입하면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요.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S&P 500에 편입되면 막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따라서 S&P 500 편입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옵션을 포기할 것인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요. 제가 미준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사상 처음으로 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허리도 아프고 문제점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서서 있기 때문에 조금 몸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댓글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기 때문에 방송 녹화할 때만은 잠깐 서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시 책상으로 돌아갈지는 향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